안녕하세요. 저희 니트라고 저희가 부르는 국제정치 이론 연구 네트워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시리즈를 이제 기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말씀 이전에 드린 것처럼 국제정치를 이해하고 또 해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식들을 공유하는 목적인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이론이나 개념 또 사상이나 철학, 역사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많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론, 개념, 역사, 분석 틀을 가지고 현안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기획물을 만들고 있고요. 이번에는 이론과의 대화라고 하는 시리즈를 만드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 제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계시는 공민석 교수님 자리에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공 교수님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미국 패권을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분석 틀과 이론이 될 수 있는 패권 이론, 또 세계 체계 분석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잘 보이시죠? 네, 네. 제목에 보이시는 대로 제가 오늘 이제 강의 소개 드릴 내용은 그 패권에 대한 건데요. 좀 시의성 있는 주제를 하고 싶어서 요걸 좀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축으로는 제가 이제 원래 관심이 있었던 세계 체계 분석, 그러니까 자본주의 세계 체계, 세계 자본주의 운동에 대한 거고, 다른 한 축으로는 이제 미국이라는 패권국의 행태였어요. 그래서 두 개를 좀 결합시켜 보고 싶다는 생각을 이제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류 패권 이론도 이제 보지 않을 수 없어가지고, 그런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관련 주제들을 공부를 해왔고, 더더군다나 이제 뭐 미중 전략 경쟁이 심해지고 있고, 거기서 쟁점이 되는 이슈들이 다 이런 이론들에서 다뤘던 이슈들이라 좀 시의성도 있고 그런 것 같아서 오늘 이제 간략히 소개를 이제 해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흔히들 이제 패권 이론을 보는 시각, 뭐 관점, 뭐 정리하는 방법 이런 것에 대한 건데요. 여러 가지 정리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이제 아이켄베리, 넥슨, 뭐 제시 이런 논문들에서 정리하는 방법을 그냥 쭉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1세대, 2세대, 뭐 3세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이 3세대까지 오면서 이제 핵심은,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했을 때는, 그러니까 패권국, 뭐 패권국의 힘, 이제 그 자체보다는 그것을 둘러싼 어떤 제도나 질서, 그것이 들어있는 맥락, 이런 게 강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미국 단극 체계를 설명한다, 뭐 이럴 때 이제 이런 이론들이 2세대 패권 연구가 나온 건데, 어쨌든 이제 기존의 패권 이행론이나 세력전 이론의 예측이 이제 틀렸기 때문에 미국 패권이 뭐 왜 지속되는가 이런 질문 속에서 이런 연구들이 나왔던 것 같고 최근에는 그래서 뭐 자유주의 질서에 대한 것이든 아니면 이제 과거에 있었던 여러 지역 질서에 대한 것이든 전통시대 패권 질서에 대한 것이든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연구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음, 패권 연구의 초의 문제의식하고는 굉장히 많이 달라진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음, 하나 이제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사실 이제 세계 체계 분석은 주류 패권 연구의 밖에 있긴 했지만 이런 문제의식들을 상당 부분 또 미리 또 가져간 부분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어쨌든 자본주의 세계 체계의 구체적인 작동 방식을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냥 뭐 길핑이나 뭐 오간스키식의 패권 이론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좀 약간 디테일한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도 있고 더더군다나 이제 뭐 아리기, 버넴, 콕스, 이렇게 그람시안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 제도나 질서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포함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음, 대략 이 정도로 이제 패권 이론들이 전개가 되어 왔고, 저는 이제 이런 변화나 이 발전이 의미가 있다고 이제 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권국 자체가 갖는 힘, 패권국의 전략, 이런 것들을 다시 좀 주목해서 보면서도 뭐 체계나 질서의 변화를 같이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세대 패권 연구쯤에 가면 사실 패권 연구라고 하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문제의식을 인정하면서도 그래서 패권이라고 하는 걸 따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세계 체계 분석은 여기서 뭐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제 단위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제 구조나 뭐 자본주의 세계 체계 전체에 초점을 맞춘다. 이런 접근 방법이라고 뭐 다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패권 관련해서 이제 좀 유의미한 부분은 어쨌든 이게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패권국의 실질적인 힘의 토대, 경제적인 토대나 기술적인 토대에 관심이 많다라는 거. 그리고 그게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에도 관심이 많다라는 거. 이게 하나 이제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패권 변화나 미중 전략 경쟁에 관해서 발언도 많이 하고 인용도 사실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이 현실에서의 어떤 패권 그 변화, 뭐 패권 이행 뭐 이런 쟁점들을 이제 분석하는 데 유의미한 틀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주류 이론이 이제 너무 왜소하다는 생각이 제가 있어서 이제 이 세계 체계 분석에 관심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월러스틴에서 출발해서 모델스키, 톰슨, 아리기 뭐 이렇게 가면서 이제 어, 이 패권의 역사나 미국 패권을 이제 이 사람들이 분석할 때, 그러니까 패권 이행론, 세력 전이론 이런 주류 IR의 패권 이론보다는 조금 그래도 풍성하다, 왜소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있어서 제가 관심을 갖게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흔히 이제 세계 체계 분석하면 월러스틴을 먼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음, 사실 이제 월러스틴은 패권 자체에 대해서는 별로 발언한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자본주의 세계 체계 자체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어서 패권 자체에 대해서는 별로 발언한 적이 없고 어 세계 경제 혹은 뭐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이제 이 토대고 상부 이 국가 간 체계가 상부 구조다 막스의 이제 비유를 가져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경제 환원론이라는 비판도 이제 많이 받았고 국제 정치에 대한 인식은 거의 그 주류 IR의 현실주의랑 비슷합니다. 이제 강대국 경쟁으로 기본적으로 본다. 이거 이제 비슷한 관점이어서 사실 패권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발언할 것이 없는 이 학자이기도 한데요. 사실 이제 미국 패권 이유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제 발언을 할 때도 미국 패권 자체가 이제 문제라기보다는 500년간 지속된 이제 자본주의 내지는 자본주의의 장기 추세, 뭐 그 생태계의 붕괴라던가 이 노동력 착취의 한계라든가 뭐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패권의 붕괴는 그 자본주의의 붕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아는 세계의 종언이라는 게 자본주의의 종언이고 근대의 종언이라는 얘기인데 음, 요 사람이 이제 사실 주목받는 게 요즘에, 그러니까 이 미국 패권 자체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인류세 얘기하면서 생태위기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부분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했고, 이 사람의 이제 후예들도 특히 리밍치라고 제가 저기 이제 레퍼런스 달아놓은 분 같은 음,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생태위기 같은 걸 강조를 많이 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게 패권 문제하고는 약간 결이 다른 그런 학자인 것 같습니다. 음, 예, 그렇고 월러스틴이 대표적인 세계책을 연저로서 언급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델스키하고 톰슨이라는 이제 학자인데요. 이 사람들은 이제 패권에 관심이 있고 패권의 역사도 굉장히 상세하게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가진 생각은 패권과 이제 선도적인 기술이 코에볼루션, 그러니까 공진화하는 관계다.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가 서로를 강화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세계 패권의 역사를 서술을 할 때, 거의 그 서기 이후의 역사를 다 서술을 하고 있고 음, 적어도 한 900년, 1000년 이후, 그러니까 송나라 때 이후의 패권 역사는 굉장히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고 핵심 기술이 뭐였고 어떻게 그 기술을 장악해서 패권을 장악하는 거 뭐 이런 식의 이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하고는 약간 이렇게 다르죠. 이제 기술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미국 패권 이후에 대해서는 결국은 미국 패권이 재생돼서 버전 2가 나올 거라는 얘기인데 음, 핵심 변수는 이제 기술입니다. 기술. 이제 기술이 이 사람들은 이제 패권 이행을 결정하는 변수기 때문에 미국이 기술적 우위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패권이 이제 리바이벌 될 수 있을 거다라는 거고요. 이 사람들이 중국의 한계를 많이 강조를 했어요. 사실 기술 수준이 너무 낮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엔 지금의 미중 패권 경쟁에서 이제 기술 관련된 경쟁을 이분들이 이제 보지 못하고 그 글을 썼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음, 중국이 생각보다 빨리 따라왔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 사람들이 발언을 한다면 조금 그 다른 얘기를 할 것 같긴 한데 이제 그게 하나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술 경쟁을 하고 기술을 따라잡고 이런 메커니즘에 대한 분석이
그렇게 매끄럽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한계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80년대 이럴 때 이 사람들이 소련의 붕괴를 하나도 예측을 못했어요. 소련이 첨단 기술로 굉장히 발전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련이 계속 미국의 라이벌일 것이다. 뭐 이런 예측을 했는데 사실 그때 틀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술 경쟁을 하고 누군가 따라잡고 몰락하고 이거를 메커니즘이 이제 매끄럽게 설명되진 않지만 그래도 최근에 이제 미중 공급망 경쟁에서 기술 얘기가 워낙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음, 부분에서는 또 좀 의미가 있는 이론인 것 같고, 요 사람들이 이제 후학들도 당연히 이제 미중 기술 경쟁이나 그러니까 첨단 기술에서의 패권 다툼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요 사람들이 이제 하나를 또 중요한 이론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리기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중국 예외주의라고 적어뒀는데 이게 사실 아리기 말년의 입장이고 입장이 한번 바뀝니다. 입장이 바뀌기 전에 입장은 사실은 뭐 자본주의 세계 체계 붕괴, 그러니까 월러스하고 맥락은 약간 다르지만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말년에 이제 중국 패권론이라고 하기 조금 그런데 그 자본주의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중국 예의주의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리기 같은 경우에는 이 월러스틴한테는 패권이 의미가 없었고 모데스키 톰슨은 이제 공진화하는 건데 아리기한테는 패권이 훨씬 더 본질적인 중요성을 갖는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를 구성하고 거기 어떤 속성을 할당하고 뭐 이런 것까지 다 패권국이 결정한다. 그러니까 패권국이 사실상의 구조고 세계 체계 그 이퀄 동치로 놓고 봐도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제 부여하고 있고요. 그래서 패권은 무조건 이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제 음, 존재이고 아리기는 그래서 체계적 축적순환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패권국의 존재가 어떤 종류의 생산 방식, 그러니까 미국식 뭐 뉴딜이 됐건, 영국식 뭐 면방직 산업이 됐건, 그거를 조직하고 전 세계적으로 그게 이제 퍼져나가는 핵심 역할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 패권 이후에 대해서는 아리기의 체계적 축적순환에서 금융화 국면이 중요하거든요. 사실 아리기가 유명해진 게 미국 2007, 8년 이제 금융위기를 예측했다. 뭐 이런 식으로 선정적으로 국내에서 막 알려졌었는데 음, 그래서 이제 아리기가 체계적 축적 순환의 앞부분은 산업이고 뒷부분은 금융이고 이렇게 단순하게 설명드리면 금융적 축적 국면에서 이제 패권의 위기 그리고 이행이 나타난다. 뭐 이런 식의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리기가 보기에 미국 뭐 7, 80년대에 이제 금융화가 시작이 됐으니까 그때 아리기가 딱 보고 장기 20세기라는 책을 쓰면서 지금 미국의 금융적 축적 국면이 시작되었으니 곧 패권이 붕괴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미국 패권이 전 좀 특수하다고 보는 편인데요. 그 음, 아리기도 사실은 이제 자기 예측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입장을 수십 뒤에 이제 몇 번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붕괴 시점을 뒤로 미뤘다가 그다음에 이제 미국은 예외적이다. 그러니까 음, 금융 권력은 이미 넘어갔는데 이게 과도하게 무장된 국가여가지고 무기 체계가 너무 발전해서 특수한 방식으로 버티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미국이 왜 버티고 있는가를 설명을 쭉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리기가 마지막에 돌파구를 찾은 게 중국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국을 딱 보니 이 금융력과 군사력의 분기에서 군사력은 미국에 남아 있고 동아시아가 금융 권력을 가져가고 그래서 동아시아로 어쨌든 이게 패권이 완전히 넘어가지 않는 그런 좀 특수한 형태를 해소할 수 있는 게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의 등장이고 아리기가 관찰해 봤더니 중국이라는 나라의 전통시대의 특징은 이 비자본주의적인 어떤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음, 중국으로 미국 패권이 몰락하고 중국으로 패권이 넘어가면 그건 이제 자본주의적인 패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비자본주의적인 시장 경제, 그 브로데일이 얘기하는 3층 구조에서 이제 2층 시장 경제에 기반한 사회가 올 음, 거고 복지라던가 뭐 이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재생산 비용을 내부화하는 그래서 이 서구의 자본주의, 뭐 전쟁, 폭력, 착취 이런 거랑은 다른 종류의 이 사회와 세계를 만들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아리기가 마지막에 받아들여서 사실은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가지고 있던 장기 20세기, 더 롱 20th century에서 입장은 미국 패권은 이제 붕괴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도 대안이 아니라는 거였거든요. 그 대안은 불명확하고 뭐 이런 거였는데 이 마지막에 베이징의 아담 스미스라는 책에서의 이 입장은 중국으로 이 패권이 갈 거고 중국이 대안적인 질서를 수립해서 더 좋은 세계를 만들 수 있을 거다라는 입장을 얘기를 한 거여서 사실은 이제 이 제자들 사이에서 격렬한 논쟁이 일어났고 그래서 후학들도 제가 알기로는
The Long 20th Century를 따라간 분들이 있고 아담 스미스 인 베이징을 따라간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쟁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리기는 이 마지막에 입장이 바뀐 요 부분이 좀 이제 특이한 것 같고요. 예. 음, 그래서 대략 이 정도로 뭐 월러스틴, 모델스, 톰슨, 아리게 세계 체계론에서 이제 얘기가 많이 되는 그 뭐 이 사람들이 이제 대가들이긴 하지만 패권에 대한 인식 그리고 패권이 이제 순환 메커니즘, 패권이 이 자본주의 세계 체계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대략 이 정도로 그냥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몇 가지 쟁점 중심으로 그냥 좀 말씀을 이제 드려보면 월러스틴은 여기서 이제 뭐 크게 이제 의미가 없지만 첫 번째는 이제 패권 이행의 성격에 대한 건데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제가 생각을 이제 해서 질문을 제기를 해본 건데요. 어, 패권이 이제 순환이냐 이행이냐 진화냐 요게 하나 쟁점이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이제 주류 패권 이론의 패권 이론들을 이제 특히 거대 이론들은 대부분 다 순환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투키디스 트랩 같은 거는 거의 뭐 몇천 년 전에 우화를 가져와서 지금도 적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을 하는 건데 모델스키, 톰슨이나 아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엔 의미가 있다면 패권 이행을 좀 진화나 도약으로 본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패권이 뭐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다음 패권이 뭔가 이거를 계승하려고 한다면은 그리고 이기려고 한다면 그 문제들을 해결하거나 뭔가 더 나은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델스키 톰슨은 이제 뭐 선도 산업의 특성에서 출발해서 세계 체계의 질적인 진화를 이야기를 했고 아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이 사람은 세계 체계의 거버넌스 구조를 굉장히 자세하게 분석합니다. 그래서 영국하고 미국이 뭐가 다른지, 뭐 기업 형태, 정부의 형태, 정책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분석을 하는데 일단 모델스키 톰슨은 거의 이제 기술 결정론적인 관점에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아리기 같은 경우에는 장기 20세기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 자체에 대한 분석은 이제 뭐 디스크립션이라고 이제 비판을 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상세하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 상승기 미국 말고 이제 쇠퇴기 미국에 대한 그 금융화 국면 이후에 대한 설명이 좀 취약하다. 이게 이제 하나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중국의 영향에 대한 논란이 이제 역시 있는 거죠. 아리기 중국이 영향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체계를 이 도약시킬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건데 그게 사실 이제 논란이 되고 있고 장하고 메이저 로 제가 레퍼런스 달아놓은 이 분들은 중국이 자본주의를 위기에서 구해내올 정도의 영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사람들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리는 세계는 이 사람들인데요. 월러스틴처럼 이제 자본주의가 망했다거나, 뭐 장기 집세, 아니, 베이징의 아담 스미스의 아리기처럼 이제 중국이 자본주의가 아닌 어떤 걸 이끌어간다고 보진 않지만 중국이 새로운 어떤 자본주의의 새로운 국면을 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흥호펑이라고 이제 한국에서 유명한 분인데 이분은 장기 집세기 아리기 입장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미국에게 금융적으로 종속되어 있으니 그런 잠재력이 없다는 입장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여기 레퍼런스 제가 다른 두 책을 하고 새로 나온 책에서는 제국의 충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순히 중국이 예속되어 있다고 이제는 보지는 않는 것 같고 두 나라가 전면적으로 충돌하고 있다. 이 음, 상호의존적으로 결합되어 있던 거를 조장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생각으로 약간씩 바뀌어가는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의 도전이 좀 거세다는 거를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세계 패권의 변화라고 하는 걸 진화나 도약으로 보게 되면 사실 이제 동일성의 비유는 거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투키디스 함정이나 뭐 킨들버그 함정 같은 건 거의 초역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음, 각 패권의 어떤 패권국 자체의 역량이나 특성, 그다음에 그들이 만든 질서가 이게 좀 특수한 거고 진화하는 거고 도약하는 거다라고 보면은 그 특수한 것 자체를 따로 좀 보자라는 이제 생각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 패권의 특수성이나 그 패권국의 전략 같은 걸 이제 좀 보게 되는 것 같고 그렇게 넘어가기 위해 하나의 좀 이렇게 연결다리 같은 그 사고의 연결다리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음, 그래서 패권의 보편성과 특수성, 사실 기존의 패권 이론은 아까 순환론 얘기를 했지만 보편적인 논리를 지향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패권 이행론이나 세력 전이론에서 얘기하는 이제 패권의 사례 같은 게 아주 옛날에 뭐 그 역사 속에 나오는 것들 빼고 보면 영국, 미국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근대적인 패권, 네덜란드가 들어가면 뭐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동일한 논리를 적용하기 좀 힘든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미국 패권의 특수성을 보자. 저도 이제 그 부분에 이제 관심이 있어서 사실 이런 연구를 하게 된 부분도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 쟁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아까 말이기는 이제 금융 권력과 군사력의 분리 뭐 이런 얘기를 했고 버버네스라는 이제 사람은 세계 제국 이 중국을 얘기하는 거. 아 저기 중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 그래서 음, 이제 중국이 과거에 천하라는 이제 관념으로 세계를 지배했다면, 지금 미국이네요. 자꾸 약간 미국도 그런 천하를 지금 만들었다는 거고 군사력이나 여기 이 금융 권력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틈새가 없이 작동하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뭐 리나 테일러 같은 사람은 아이켄베리 같은 사람하고 이제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금 미국이 만든 질서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네트워크가 촘촘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이 미국의 힘이 약간 약해져도 버틸 수 있다. 회복력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커밍스, 체이스턴 이런 사람들은 모델스키 톰슨하고 비슷합니다. 미국이 첨단 기술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붕괴하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미국 패권의 징후적이게 뭐 금융화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미국이 과거 이제 영국이나 다른 패권국들하고 다르게 기축 통화를 발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르다.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논쟁 속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 이후에 미국 패권 이후를 이제 보기 위해서는 이 어쨌든 이 패권들이 특수하다. 그다음에 이 패권국이 그러면은 자기가 가진 자원을 활용해서 패권이 위기 혹은 쇠퇴 국면에서 뭘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또 좀 볼 수 있게 해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앞에 패권의 뭐 도약이나 진화라는 얘기에서 출발해서 각각의 패권의 특수성,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말하면 미국 패권의 특수성을 보자, 뭐 이런 얘기로 갈 수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약간 여기 질적으로 다른 게 이제 전략으로 간다는 거는 행위자를 본다는 것이긴 한데, 제가 보기엔 이 각각의 패권이 갖는 특수성, 그 나라가 갖는 힘, 그 나라가 만든 질서, 이거의 특수성에 주목한다는 거는 그 나라의 전략을 본다라고 하는 거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논의인 것 같거든요. 음, 그래서 기존의 패권 이론들하고 다르게 이제 진화, 뭐 특수성, 그 다음에 이제 이 이런 특수성이 어떤 식으로 그럼 구체적으로 현실에서 발현이 되는지를 보려면은 이 패권국의 어떤 전략이나 다른 국가들하고의 전략적 상호작용 뭐 이런 거를 봐야 되고 또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을 해서 패권국의 전략을 특히 수정주의 전략 그러니까 음, 기존의 질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 힘을 이용해서 이제 현상 타파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존 패권 이론에서 못 봤던 것들 또 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사실 이렇게 오면 이 주류 이론에서 그 신고전적 음, 현실주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단위 수준의 뭐 행동 같은 이야기이긴 한데요. 그래서 뭐 마지막에 제가 이제 구조와 뭐 행위 뭐 이런 얘기도 이제 쟁점으로 그냥 뭐 답은 없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이 단계까지 오면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이제 세계 체계 분석의 처음에 출발점이었던 뭐 예를 들면 이제 자본주의 세계 체계 안에서의 패권국의 위치, 패권국의 속성, 그게 이제 자본주의 세계 질서하고 상호작용하는 방식, 이런 거랑 얘기가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음, 전략이라는 얘기로 보면. 근데 이제 패권국의 기능과 전략이라고 제가 뭐 그냥 편의상 적었는데요. 그래서 이 모델스키 톰슨이나 아리기한테 패권국이 뭘 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사실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약간 이제 맹점이 이 패권의 상승기, 그러니까 세계 체계가 만들어질 때의 이 패권국의 역할이나 기능에 대해서는 얘기가 많이 있고, 사실 그거는 패권 안정론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비슷한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들이 만든 질서가 어떤 모양새를 하고 있는가도 이제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는데, 사실 이제 패권국의 구체적인 전략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고, 음, 그러니까 굉장히 기능적으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들어진 질서하고 패권의 존재라고 하는 게 기능적으로 결합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쇠퇴기 패권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쇠퇴하면 그냥 쇠락해 가는 걸로 그냥 쭉 어,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 패권 안정론적인 편향도 있고, 이 쇠퇴기 패권이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얘기를 거의 못하는 것도 좀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패권국에 제가 수정주의 전략 같은 거에 주목해야 된다고 적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기존 패권 이론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정적인 측면이 하나고 굉장히 또 결정론적이기도 합니다. 이미 이제 패권의 흥망성쇠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계속 반복되어 왔던 거고 그 길로 이제 가는 거고 패권의 이제 지금 패권의 속성이나 행동은 거기 이제 기능적으로 끼워 맞추기식으로 설명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대로 이제 이 세태기 패권국, 특히 이제 미국을 이제 염두에 두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요. 한 70년대 이후에 미국 패권국 미국의 어떤 이제 전략이나 행동, 그러니까 자신의 독특한 어떤 권력을 활용해서 그게 군사력이 됐건 아니면 이제 금융 뭐 통화 권력이 됐건 그걸 활용해서 이제 이 일종의 수정주의 내지 현상타파 전략을 구사하는 걸 제대로 못 본 게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에서 경계들이라고 제가 적어본 거고요. 음, 그래서 어, 패권 안정론이나 아니면 기존의 세계 체계 분석에서 약간 이제 이 컨센서스보다 도미넌스가 중요해지고 그다음에 자유로운 패권이 약탈적인 패권으로 되고 이러면 그 패권이 아니라고 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보면 미국이 이제 패권이 아닌 상태가 지금 너무 긴 거죠. 50년 넘었기 때문에 뭐라고 이제 이거를 규정을 해야 되는데 그럼 패권이 없는 이제 카오스 뭐 인터레그너식이다. 이것도 그렇게 보기에 또 이제 이게 실제로 이 미국의 힘이 작동을 안 했고 아무런 질서도 없었나 이게 퀘스천 마크여서 음, 패권의 유형 분류를 그냥 다른 방식으로 패권의 어떤 이제 행동이나 전략에 초점을 맞추면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 뭐 진화, 특수성, 전략, 패권국의 전략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기존 패권 이론, 세계체계 분석에 기반했던 아니던 그리고 세계체계 분석에 기반한 이론들이 뭐 의의도 있지만 그거의 맹점들을 좀 메꿀 수 있는 쟁점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음,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전략 얘기에서 단위 수준으로 이제 분석이 쭉 내려왔는데요. 거의 자본주의 이 지구적인 이 범위를 갖는 자본주의 세계 체계에서 이제 구체적인 행위자의 전략까지 이제 내려온 건데요. 이걸 어떻게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해서 적어본 겁니다. 이제 이 음, 세계 체계 분석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그 구조주의라고 말하기도 좀 그럴 정도로 그 전체론적인 입장, 말 그대로 지구 전체를 이제 스케일에 담고 있는 분석을 하고 있고, 시간대도 굉장히 길게, 뭐 짧게 보면 500년, 길게 보면 1000년, 이 정도 분석을 하는 이론인데, 그래서 이 짧은 국면의 정세나 뭐 행위, 전략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별로 들어갈 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끼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 굉장히 거시적인 내러티브 속에서 이제 기능적으로 이제 편의적으로 배치가 되는 그런 편향이 있는 것 같고 구조 이퀄 패권국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도 그 아리기 같은 케이스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패권국이 중요하고 그게 거의 구조랑 동급이다라고 보더라도 그러니까 패권국이라는 행위자가 뭘 하는지는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질서의 속성이나 뭐 이런 것들은 나와 있지만 그래서 이 요게 좀 해명이 되어야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뭐 각각의 패권의 특수성 그리고 그것과 연계된 그 각각의 패권국들의 행동이나 전략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해명이 될 것 같고요. 제가 그래서 주목했던 이론이 그러니까 아처 같은 사람이 이제 형태 발생론 같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좀 러프하게 그냥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을 건데 구조와 행위를 그냥 뭐 통합해서 같이 본다. 아니면 저는 그냥 구조에 우위화해서 행위를 통합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선행하는 구조가 제약이라는 걸 명확히 이제 먼저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구조와 행위는 따로 있고 그렇지만 인과적으로는 통합되어 있다. 이제 행위의 결과 어떤 구조가 변화하고 형성이 된다. 근데 이제 그 구조는 다음의 행위보다 먼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구조가 일종의 제약 조건이 되는 거예요. 전제 음, 조건이 되는 거여서 구조의 우위와의 행위가 통합됐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한 축으로는 이제 개체주의 내지는 이 개인주의, 방법론적 개인주의 비판, 다른 한 축으로는 기존의 세계 체계론 같은 구조화론론 비판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제 이 구조 형성의 순서는 뭐 이런 식이거든요. 기존의 구조가 있고 그걸 전제로 해서 행위가 나타나고 기든스가 말하는 상호작용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구조가 만들어지고 다시 그게 이제 새로운 그 다음 행동의 조건이 된다. 뭐 이런 그냥 쭉 이어지는 논리인데요. 그거를 그냥 그림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처가 보기에는 기든스는 요 틀 안에 여기 갇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음, 기존에 실제하는 구조, 그다음에 그다음 단계 조건이 되는 구조 이걸 못 본다는 거고 보통 이제 구조만 강조하는 이론은 이제 여기 있거나
행위만 강조하는 이론은 여기 있는데 자기는 다 보겠다는 건데요. 사실 이제 요게 제가 요거에 이제 주목하게 됐던 계기가 트럼프였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집권했을 때 대부분의 이 국내외 논의들이 그러니까 이 행위자 수준에 굉장히 많이 주목을 했고, 그래서 기존의 미국 외교가 완전히 다 엎어질 것처럼 얘기를 했었고, 완전히 천지개벽할 것처럼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기존의 미중 관계였던 구조적 틀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국의 경제적 관계가 됐던 이 단순한 어떤 행위자 수준에서 바뀔 수 없는 것들이 이제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요 이론에 좀 관심을 갖게 됐었고요. 그래서 미중 관계에 적용하면 그냥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존의 이 틀 안에서 이 뭐 트럼프가 됐던 오바마가 됐던 트럼프 2기가 됐던 이 미중 상호작용이 나타나고 새로운 구조가 생기는데 이 새로운 구조라고 하는 건 어쨌든 그 다음 행위자 혹은 그 다음 행위를 굉장히 강하게 제약하는 실제적으로 구조하는 이제 구조가 되는 어, 그런 식의 인식인 것 같고요. 기든스는 이제 사회적 상호작용을 이야기하고 구조도 이야기하지만 구조가 실제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고 사실 이제 세계 체계론자들이 얘기하는 이제 뭐 자본주의 혹은 뭐 장기 지속 혹은 뭐 구조 이런 거는 이 행위자가 쉽게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어서 음, 좀 구조 개념을 강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저는 어쨌든 거기에서도 이런 패권국이나 뭐 이 패권국의 전략이라고 하는 게 들어갈 좀 틈이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중 전략 경쟁의 양상이 그 다음에 어떤 이 뭐 세계책이라고 부르던 구조라고 부르던 장기 지속이라고 부르던 뭔가를 바꿀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의식에서 이제 이거를 가져와서 보는 거고 사실 트럼프 2기도 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뭐 관세 폭탄이나 여러 가지 동맹에 대한 전방위적인 공격, 거의 세계 질서 자체를 이제 막 공격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아마 다 되지는 않을 것이고 음, 원하는 걸 다 시도도 못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런 구조적인 제약을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라는 특이한 인물 혹은 트럼프 시대 미국의 전략 그리고 미중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음, 구조를 바꿀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래서 이제 이런 그림 같은 걸 이제 그려보고 생각을 해보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음, 요거를 이제 제가 고민하게 된 출발점은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미국 패권의 변화 이런 걸 이제 고민하다가 세계 체계 이론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럴듯하게 미국 자본주의의 변화나 미국 패권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주목을 하게 됐고요. 대신에 이제 거기 안에 들어가서 좀 봤을 때, 뭐 이론의 경계라고 해야 될지 쟁점이라고 해야 될지, 그래서 그게 패권 변화를 어떻게 볼 거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순환과 진화, 그다음에 이제 패권의 성격, 각각의 패권의 성격을 이 역사적인 비유 속에서 동일한 걸로 볼 건지 아니면 특수한 걸로 볼 건지, 그다음에 이제 태권브의 행동을 어떻게 볼 건지, 근데 음. 마지막으로 이제 부조화 행위를 어떻게 볼 건지, 뭐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이제 세계 체계론이나 패권 이론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말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걸로 저희 네. 그 이론과의 대화를 마무리를 하고요. 그 공민석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패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특히나 이제 학계에서 패권과 패권의 변화, 또 패권적 질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커다란 그림을 잘 그려주셨고, 그 속에서 기존 연구들이 갖고 있는 쟁점이나 한계가 뭔지, 를 이제 잘 지적해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어 아처죠, 그죠? 이 마글 아처의 몰프제네시스를 이제 기반으로 하는 그 분석틀, 새로운 분석틀 혹은 통합적이고 융합적인 분석틀을 가지고 이해하면 특히나 이제 최근에 미국의 패권 변화 내지는 양상을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해주셔서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참 도움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